지난해 3월 40도가 넘는 고열에도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고 정유엽 군입니다. 가슴 사진을 찍으니까 폐렴이 있어요. 근데 폐렴이 양측성 폐렴이었어요. 양측. 13번이나 계속 죽을 때까지, 여기가 사망할 때까지 그렇게 검사를 했다는 건 전 용납 못하고. 그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건강하던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 숨겨진 시그널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상북도 경상시의 평범한 고등학생이던 정유엽 군. 유엽 군이 사망한 지 벌써 1년. 살아있다면 어쩌면 대학 생활의 꿈에 한창 부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발렌타인데이 때 항상 챙겨주는 누나가 있거든요. 그 누나가 또 옆 있고 또 챙겨서 주고 여기 이번에 졸업했었어요. 이게 졸업장. 또 선생님들 배려로. 전부 마스크 저기도 제가 그냥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트라우마라면 유협인가 살아가서 그 마스크가 발달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강박관념 집사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3월 10일 아버지와 정유엽 군은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마스크를 사기 위해 50분 넘게 줄을 섰습니다. 네. 많이 추워? 뭐 따뜻이고 나오지. 괜찮아. 빨리 사서 집에 가자. 그래? 다음날 아침에 여비가 일어나서 어머 나 어제 밤새도록 열이 엄청 났었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때 정부의 지침이 이제 혹시나 뭐 열나는 사람 있으면 2, 3일 경과 후에 1339로 전화하든지 병원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 2, 3일 정도 경과를 갔어요. 집에서 약 사가지고. 유아가 일어나. 어제 늦게 잤어? 왜 이렇게 못 일어나? 일어나봐. 엄마, 나 새벽에 열이 너무 많이 났어. 열이 많이 났어? 밤새 열이 났다며 고통을 호소하던 정유엽 군. 처음 발열이 있던 날로부터 이틀이 지났지만 40도의 고열이 계속되었습니다. 40도요? 아유, 40도는 위험한데. 경산병원이 안심병원이니까 선별진료소까지 늦게 한다.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코로나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늦게까지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6시까지 선별진료소는 운영이 되고 종료가 되고 이제 진료를 안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었어요. 12일 오후 인근 병원의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황. 병원은 코로나19 의심을 우려해 유엽 군을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 시그널, 선별진료소입니다. 응급 환자였던 정유엽 군은 왜 병원 출입이 금지되었던 걸까요? 신병을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나고 기침하는 환자, 다른 환자하고 섞지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심병원의 취지가 병원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음성 확인 전에는 진료할 수 없다는 입장. 아버지는 혹시 그저 들어갈 수 있느냐? 열이 난 사람은 지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검사를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물었답니다. 근데 코로나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 나올 때까지는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정유엽 군. 치료의 골든타임 중 하루를 놓쳤습니다. 열은 내리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정유엽 군과 가족들은 선별진료소가 여는 시간에 맞춰 다시 해당 병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검사하고 독감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폐 엑스레이 사진하고 이렇게 세 개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유일이가 자꾸 이제 고열로 힘들어하니까 그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저 사람이 부탁을 했죠. 좀 수액을 좀 넣게 해달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병원 치료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열을 내리기 위해 차 안에서 수액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담당했던 그 여자 의사분이 나오셨죠. 나오시면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니까 폐에 염증이 몇 군데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때 그게 아까 폐렴이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약을 조금 더 강하게 그럼 입원해야 처방을 되는데.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입원해야 되는데 폐렴은. 두 번째 시그널, 진료 거부입니다. 폐렴 증상이 보인다는 의사의 판단에도 기과 조치를 당한 유혁군은 급기야 구토와 호흡곤란까지 겪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얘가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떡하죠? 네. 네, 보건소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왔냐고 묻더라고요. 안 나왔다. 그래 지금 오전에 병원에 갔다 온 상태고 갔다 와도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대요. 오전에 갔던 병원에 다시 의뢰를 해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유혁군의 상태는 악화되고 치료의 골든타임은 줄어드는 상황. 해당 보건소의 입장은 어떨까요? 보건소로 오셔갖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지요라고는 병원에 갔다고 아마 이야기되니까 네네. 병원에 가서 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검체를 이미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했든 우리한테서 했든 그 자리에서 나는 판명되는 게 아니라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서 나는 거니까 무슨 이제 결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날 오후 결국 처음 검사를 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은 유혁군과 가족들. 그런데 담당 의사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 상태를 의사님이 살짝 보더라고요. 보더니 어머니 잠깐 제가 회의를 잠깐만 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놓으시더니 대뜸 자기가 병원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선고에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병원에 그러면 호흡기 그쪽으로 잘하니까 날벼락이야,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서둘러 대학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음압병원 병동에 입원한 정유혁군. 그런데 또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검사요? 됩니다. 자기는 이제 6시간 만에 나오는 검사 체계가 있대요. 12시나 1시 사이에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과가 나오는가 싶어 계속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에 경상병원 선배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음성이다고. 그래서 의사분이 또 아침에 전화 가서 만났을 때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음성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음성이었잖아요. 이미 음성 판정을 받은 정유혁군.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해서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검사를 수차례 받아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 13번의 검사입니다. 검사를 반복하는 동안 유혁군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사라진 건 아닐까요? 선생님은 이제 딱 코로나 일급 같은 그런 증상이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이게 만약에라도 그 환자가 코로나면 거기 의료진들 전부 다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고 환자들 다 검사하고 자가격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그 당시에는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심이 되면 검체가 13개가 아니라 수십 번이라도 당시에는 뭐 분위기가 이렇게 말씀도 그렇지만 전쟁이었습니다. 3월 18일, 결국 폐렴 진단 6일 만에 정유혁군은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고 억울한 정유혁군의 사망 원인에 과연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하나도 치우지 못한 정유혁군의 방. 침대와 베개에도 정유혁군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 냄새가 조금 남아 있어서 가끔씩 여기가 많이 보고 싶을 때 그때 저 베개에 그냥 한 번씩 제가 맡아보고 형아들한테는 저 베개 베지도 말라고. 유혁군이 우리 곁을 떠난 건 폐렴 때문일까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사회 때문일까요? 너무나 어린 학생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
처음 방문했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는 없었던 건가요? 정유엽 군이 처음 방문했던 병원의 그 선별 진료소는요, 6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인근 10시에 마감하는 진료소도 있었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그 유행 초기였다 보니까요, 어떤 체계적인 전달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그 시기를 놓친 건데요. 지금은요, 응급 의료 포털이라든지 지자체 홈페이지, 그리고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널로 진료 거부가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유엽 군은요, 다음 날 코로나19 검사와 또 흉부선 엑스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흉부선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폐 음영을 보니까 폐렴이 확실하다, 폐렴이 의심된다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52곳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요, 호흡기 전담 병동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빨리 이런 병동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시그널이 이제 뭐 13번의 검사 이렇게 나오는데 검사를 13번이나 받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그 정유엽 군의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병원에서요, 13번의 검사를 했었는데요. 13번의 검사라 그 급성 폐렴으로 하루가 또 시시각각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진료에 더 집중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또 안타깝습니다. 네, 누구보다 좀 부모님의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그 유엽 군의 아버지께서 아들의 사건을 통해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사인 부탁드릴게요. 정유엽 군의 아버지는 진실 규명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들의 사망을 계기로 세상을 바꾸려는 아버지의 마음. 사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의료 공백의 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죽음을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면은 그냥 눈물과 해안만 남을 거 아닙니까? 의미 없는 죽음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가치 있는 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좀 그쪽으로 의미를 승화시키고 싶어요, 저는. 경산에서 출발해 청와대에 도착하는 24일간의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발그 테이핑은 뭐예요? 여기 물집 자리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번지지 말라고 파스 대형이고요. 물집 나무 다 터지신 거예요? 이쪽은 이제 이랬죠. 근데 이 상태인데도 계속 걸으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걸어야 되죠.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건 정유엽 군의 얼굴입니다. 수시 때 따라 요즘 생각이 나고요. 그냥 어느 순간인가 보면 옆에 허전함을 느꼈을 때 뭐 따로 구분돼서 어떤 때라는 건 없고요. 그냥 옆에 없다는 게 느껴질 때 제일 보고 싶죠. 다시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 정유엽 군의 아버지께서는 의료 평등권을 이제 얘기하고 계신데 정확한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지금 경산에서 정유엽 군 같은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요. 네. 1시간 거리를 이동해서요. B형의 국민안심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네. 1시간 거리를 좀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네. 어떠한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모두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이 확충되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진료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의료 평등권입니다. 유엽 군의 아버지는 그러길 바랍니다. 또 의료 공백이 채워져서 우리 모두 다 의료 평등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